금민 금민 2호 3번 금민. 진보신당 대표선거에 나선 김민입니다. 기호가 3번이라서 우리 두 가지를 보니까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기분이 썩 나쁘진 않습니다. 토대부터 시작하는 정치, 바로 그 정치가 새 출발을 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방향이 분명한 대중적 좌파 정당이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당의 성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내세우는 중심적인 정책 수단과 과제가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갔으면 합니다. 좌파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건 대중적이지 않다,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진보신당의 지금까지의 정책 슬로건은 어떤 것보다 기본소득이 대중적이지 못합니까? 묻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기본소득, 최저임금, OECD 수준으로 인상, 이게 과연 대중적이지 않은 보호입니까? 비정규 불안정 노동 사회를 없애자는 것이 과연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진보는 대중적이고 좌파는 대중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좌파 정당을 건설하자는 것이지 이름을 뭐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름은 당원이 정하는 겁니다. 당의 성격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성격을 대안좌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대안이 있고 현실적인 정책 수단을 가지는 좌파, 반자본주의적 지향이 분명한 대안좌파, 그것이 당의 성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필 진보라는 이름을 떼야 되느냐? 통진당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신자유주의가 종식기에 들어섰고, 게다가 한국에서는 매우 특수하게 박근혜 시대입니다. 박근혜 2, 박근혜 3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신자유주의 종식이 우리의 뜻하고는 다른 야만의 시대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보라는 이름을 왜 우리가 쓰게 됐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조봉암 선생입니다. 50년대죠. 왜 하필 진보라고 얘기했을까? 1947년에 미국에 진보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윌리스가 100만 표를 받았습니다. 루즈벨트 트루만 시대에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루즈벨트 뉴딜의 좌파가 만들었던 게 진보입니다. 사회민주당이나 사회당이나 이런 이름 쓸 수가 없어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에서 진보라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민주노조 운동의 결과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 이후에 진보정치 또는 진보는 사실은 1990년대 이후 97년, 98년부터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의 10년간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 진보, 그리고 민주노조 운동의 조직노동자 기반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정책 수단들, 이 시기에 당의 성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저는 계승할 것은 계승하되 바뀌어야 될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재창당 역시 당의 성격과 지향과 기본적인 핵심 과제를 분명히 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노동자 정당을 만드는 것 역시 성격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노동자당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당의 기반을 노동자당이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술과 새로운 기획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필요로 할 때 시작하지 않으면 도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치 진보신당 당원은 다 탈퇴해서
민주노총 탈퇴하고 좌파노총을 열지발하고 말을 했다고 또는 썼다고 주장하십니다. 이용길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그렇게 글 쓴 적 없고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이번 선거 공명한 선거가 아니라 네거티브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에 대한 훼손 그리고 실제 형사소추의 문제가 일어날 정도의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 언론사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 이용길 후보님과 독대해서 합니다. 감사합니다.